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7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일본 FA컵 일본 축구와 한국 FA컵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가시마입니다. 마치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으로 득점 기회를 노립니다. 나상호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신으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수비가 두터울 경우 적극적으로 내려와 연계에도 관여합니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짧은 패스로 템포를 이어가는 자원으로 전환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낮춘 뒤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역습 상황에서만 빠른 속도로 공격 전환을 시도합니다. 가시마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오세아라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며 세컨드볼을 통한 마무리의 강점을 보입니다. 카브리치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과감한 돌파로 변화를 주는 자원입니다. 탈레스 브레너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패스 연결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밸런스를 책임집니다. 가시마 역시 라인을 과감히 올리지 않고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두텁게 하며 탈취 후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패턴을 자주 활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감독이 철저히 안정지향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만큼 경기는 쉽게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다는 홈에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내려앉은 수비로 일관하며 후지오와 나상호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가시마는 레오세아라를 축으로 삼지만 빠른 역습 전개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반전부터 서로의 수비 블록을 뚫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경기 양상은 루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90분 동안 서로를 억제한 채 큰 기복 없는 경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나고야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기시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를 겸비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모리시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아시는 측면에서 크로스 공급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팀에 기여하지만 최전방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완성도에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 나고야는 전술적으로 공격의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 단조로운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기노시타는 제공권과 압박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제르맹료는 돌파와 슈팅 타이밍에서 적극성을 보이지만 득점 효율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와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플레이를 이끌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갔을 때 창의적인 마무리 선택이 부족합니다. 히로시마 역시 주력 전술이 막힐 경우 대체 루트가 빈약해 전개 과정은 활발하지만 마무리에서 번번이 끊기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최전방 결정력이 떨어지며 답답한 공격 루트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모리시마와 시아시를 활용한 전개는 살아있으나 문전에서의 세밀한 부족이 뚜렷합니다. 히로시마는 제르맹료와 가와베의 연계로 주도권을 잡아보려 하지만 상대 압박을 뚫어내기엔 단조로운 패턴이 한계입니다. 전술적 대안 부재 속에서 90분 동안 팽팽히 맞물린 경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 기회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서로의 허심 공방 속에 결국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우라와입니다. FC 도쿄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르셀루 라이언은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넓은 공간을 파고들지만 압박에 직면하면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사토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노리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3백 수비 라인은 박스투박스 전술을 활용하는 팀들에게 종종 흔들리며 좁은 공간 수비에서 취약점을 드러내왔습니다. 우라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마테우스 사비오는 드리블과 패싱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전환에 활력을 더합니다. 구스타프소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역할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넓은 활동 반경을 커버합니다.
그는 특히 중원에서 전방 공격수 마스오에게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며 팀의 공격 루트 핵심을 담당합니다. 우라와는 이러한 구스타프손 중심의 전술 패턴으로 FC 도쿄의 3백 라인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라와는 구스타프손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스오가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을 노리는 순간 구스타프손이 곧바로 연결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테우스 사비우의 하프스페이스 돌파까지 가세하면 FC 도쿄의 수비 라인은 압박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FC 도쿄는 3백 라인이 전술적으로 박스투박스 유형의 빌드업의 약점을 드러내며 불안한 전개를 반복합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압박 속도와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패턴은 우라와가 공략할 최적의 지점이 됩니다. 결국 전술 상성은 명확히 우라와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FC 도쿄의 수비가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라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가미와 비셀고베입니다. 사가미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인 간격을 좁혀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전환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후지누마는 직선적인 침투와 타이밍 있는 마무리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만드는 타입입니다. 오사코는 등지기 연계와 세컨드볼 경합에서 팀의 전개 고리를 맡아줍니다. 도쿠나가는 중원 압박과 전진 패스로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수록 실수 위험도 커집니다. 때문에 하프스페이스 수비 가담이 지연되면 측면 하프스페이스 사이가 비며 크로스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 압박과 전개 템포가 빠르고 좌우 전환이 과감합니다. 미야시로는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에서 한 템포 빠른 선택을 가져가며 압박 회피 후 직결 득점을 노립니다. 무토는 왕성한 활동량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2선 연결을 책임지고 세컨드볼 회수에 강합니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며 전환 시 3선과 2선 간격을 단숨에 좁혀줍니다. 그래서 측면 오버랩과 리턴 패스가 맞물릴 때 페널티 박스 진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 전력과 스쿼드 뎁스에서 비셀고베가 뚜렷한 우위를 가진 매치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대회 특성상 로테이션이 있더라도 전환 속도 결정력 격차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사가미아라는 라인 내린 후 역습이 해답인데 일선의 공중 경합과 세컨드볼 연결이 막히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결국 중원 압박 강도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비셀고베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가미아라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에 실패하면 크로스와 컵백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셀고베는 선수 개개인의 템포 차이를 무기로 삼아 빠른 볼 순환으로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경기 양상은 초반부터 한쪽으로 기울며 전력 차이가 체감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올 것입니다. 비셀고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부천FC와 광주FC입니다. 부천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희영은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마무리 집중력은 아직 아쉬움이 큽니다. 한지호는 측면에서 침투와 크로스를 시도하며 활력을 불어넣지만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강력함은 부족합니다. 카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저항에 능하나 경기 템포를 단번에 끌어올릴 폭발적인 전개는 제한적입니다. 부천은 2부 리그 팀으로 1부 리그 승격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이번 컵 대회보다 리그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민첩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우성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연계를 수행하며 빠른 전환 속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강현은 중원에서 압박과 간결한 패스로 템포를 유지하지만 과부하가 쌓일 경우 전방 지원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주는 1차전에서 2-0 승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을 활용해 리그 대비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천은 현실적으로 리그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광주는 이미 1차전 우위를 점했기에 주전급 자원을 온전히 투입하지 않고 리그 대비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강한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체력 안배 속의 루즈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분 동안 답답한 공방전이 반복될 수 있으며 날카로운 마무리 부재 속에서 득점이 제한될 공산이 큽니다. 심리적 동기와 현실적 상황을 종합해보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강원FC와 전북현대입니다. 강원FC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건희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 강한 원톱 자원이라 전방에서 버티고 떨어지는 공으로 이선을 살립니다. 김대원은 좌우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1대1을 만들어내며 컷인 이후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는 유형입니다. 서민우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압박 전환의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세컨드볼 회수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정경호 감독은 미드블록을 촘촘히 유지한 뒤 공을 빼앗는 즉시 측면 전환으로 전북의 후방 간격을 찌르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고 하루 더 쉰 일정 이점이 있어 후반 70분 이후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전북현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녀는 타깃형 장점으로 박스 안제 공권과 세컨드볼 연계를 이끄나 활동 반경이 제한적입니다. 전진우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로 타격 지점을 찾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첫 터치 이후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상윤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강원의 빠른 압박 전환 앞에서는 전개 속도가 끊기는 구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포엣 감독의 1차전 전개는 강원의 응집 블록에 갇히며 사이드에서 하프 스페이스 진입이 막혔고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며 패턴이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원정과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밀도가 떨어지는 체력 리스크가 뚜렷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차전에서 전북은 강원의 미드블록 응집과 전환 속도에 고전했으며 때문에 티하고 중심의 직선적인 돌파 패턴이 단순화되며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강원은 김건희의 버팀과 김대원의 측면 전개가 맞물리며 라인 사이 공간을 흔드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세컨드볼 회수 이후 슈팅까지의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전북은 원정 이동과 더위가 겹쳐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압박 복귀 속도가 느려지기 쉬우며 반면에 강원은 일정 이점으로 교체 카드의 타이밍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초반 하프라인을 올려 압박 강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강원의 빠른 역습 전환 앞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의 전술은 단순히 수비와 역습이 아니라 순간적인 압박 전환으로 상대 빌드업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위협적입니다. 무더위 속에 전북이 체력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 강원은 전술, 심리, 체력 3박자를 모두 움켜쥐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강원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